저 같으면 전동 킥보드 안 탈 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 큰 위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동 킥보드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법이 개정도 됐고 사고도 상반기에만 거의 900건이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용자 측면이나 또 우리 피해를 당하시는 측면에서 어떤 걸 좀 주의하면 좋을지 우리 법률적인 이슈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규율하는 것이 이제 도로교통법인데요. 도로교통법이 2020년 12월 10일부터 새로 시행되게 되거든요. 이때 큰 변혁이 일어나는데 그런 부분들을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 운전면허가 필요 없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상식처럼 여러분들도 알고 계셨을 건데 이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그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그런 면허가 필요했는데요. 이제부터는 법을 개정해서 운전면허증이 필요 없다라고 됐고요. 이렇게 저변을 확대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사고의 위험성이 좀 많아질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제 25km 미만의 속도로 또 그리고 30km 중량을 넘지 않는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운전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법에서는 안전운전에 관한 몇 가지 포인트들이 들어갔는데요. 이 부분 참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좀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이 어린이 안전입니다. 이건 부모님들이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요.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도로에서 탈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저도 보다 보면은 아예 어린아이들이 이제 싱싱인카 이런 거 타듯이 전동 킥보드가 여러 군데 이렇게 비치되어 있다 보니까 무단으로 아이들이 좀 탈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렇게 돼서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아이가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이 많이 감액될 부분이 클 것 같고요. 어떤 면에서는 13세 미만 아이가 타다가 전동 킥보드를 사고 냈다라고 하면 이제는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14세 미만자가 운행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많이 주의를 좀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어른이 이제 타고 아이를 이제 같이 이제 태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정원을 초과해서 동승자를 태웠다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도 금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른이 이제 내 아이랑 같이 타겠다라고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태워가지고 사고를 내면은 또 그것도 아무래도 큰 불이익을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길 가다 보면 특히 홍대 같은 데 가보면은 연인들이 전동 킥보드 한 대를 타고 가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원을 초과해서 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금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이런 거는 이제 현실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통행구역을 준수해야 합니다. 지금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는 도로에서만 다녀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갑자기 놀라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보도에서 많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되거든요. 실제로 지금 법에 따르더라도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주의를 하셔야 되고 개정법에서는 그나마 좀 완화가 되는 부분은 있어요. 개정법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자전거처럼 봐주거든요. 그래서 자전거 도로에서 그래도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변을 넓히는 그런 부분은 있지만 보도에서는 개정법이 됐든 현행법이 됐든 절대로 운행을 하시면 안 된다. 이런 거 사진 찍어가지고 제보하면 아마 다 처벌되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주의하셔야 되고 실제로도 이런 보도에서 운행을 하시는 거는 이용자한테도 큰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면서 사람을 다치게 하게 되면요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도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보도에서 운행했다는 것만으로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는 참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것을 한 번 더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도로교통법에 관련된 것들을 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손해배상 측면, 좀 민사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전동 킥보드를 소유하고 계시는 경우도 있지만 공유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이용료를 내고 타시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유업체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해서 사고가 났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어떤 보험이 있을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동 킥보드 업체가 이것도 개선이 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전동 킥보드 업체는 자신들의 그 소유물인 전동 킥보드가 고장났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보험만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이용자가 이걸 어떤 손해를 가했을 때는 다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이 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책임보험을 좀 가입을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공유업체에서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뭐 렌트카를 이용할 때도 다 보험 가입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용자 측면에서는 어쨌든 간에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것들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공유업체가 어떤 책임도 같이 져주지는 않는다, 이걸 꼭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하나 좀만 더 팁으로 드리자면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다가 내가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 자동차라고 한다면 자차 또는 뭐 자손 이런 부분들에서 손해를 내가 뭐 보험을 담보로 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보험이 조금씩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어놓으신 뭐 일상배상 책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상해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담보가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험을 한번 좀 체크해보는 것도 좀 필요하다. 뭐 제가 보험 사기사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것들 이용하다가 또 다치게 되면은 가해자로서 뭐 상대방에게 물어줘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뭐 내가 다친 부분도 지금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들어놓은 실손이나 뭐 상해보험으로 전혀 커버가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신경을 좀 써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동 킥보드에 관한 사고가 많아지고 법이 개정되면서 제가 몇 가지 유의할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 같으면 전동 킥보드 안 탈 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 큰 위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뭐 이걸 갖고 도로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뭐 자동차와의 그런 관계 때문에 위험하고, 보도를 이용한다고 그러면은 그거 자체로도 처벌되기 때문에, 또 그걸로 인해서 가해를 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처벌되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큰 배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변만 확대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입법 공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현실이 따라오지 못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좀 상당히 많은 주의를 좀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